만든 거를 합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합금은 성분 하나로 이루어진 순물질일까? 아니면 성분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혼합물일까? 그러니까 이것도 금속이잖아. 얘도 합금의 종류죠. 그러니까 금속을 섞어서 우리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만든 거겠죠? 오늘은 10월 7일입니다. 네, 2학년 친구들이 모두 학교하고 아주 평화로운 학교가 남았어요. 지금 선생님이 어디 속을 걷고 있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어디 속을 걷고 있는지 한번 잡아볼까? 지금 여기에 떠다니는 거는 무엇이죠?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항상 당연하게 여기는 공기라는 게 있어요. 공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로만 구성되어 있을까? 공기는 바로 질소, 그리고 산소, 그리고 이산화탄소 등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중에 질소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그리고 산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예요. 그럼 이번에는 암석 한번 보러 가볼게요. 네, 암석을 보러 좀 더 앞으로 와가지고 저기 돌덩이들을 보러 가겠습니다. 암석이라기엔 약간 작고 귀엽지만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뭐 육생비오톱이라네요. 네, 여기 어딘지 알죠? 여긴 다산초등학교. 네, 여기 이제 우리 돌덩이들이 있는데요. 네, 이 친구 한번 볼까? 이 친구? 우리가 1학년 때 암석을 배웠죠. 무슨 돌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암석을 한번 볼게요. 이 암석이 한 가지의 성분으로만 이루어졌을지 한번 다가가 보자. 네, 최대한 가까이 와봤는데요. 여기는 흰색, 여기는 검정색, 여기는 갈색, 여기도 갈색, 여기도 회색,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깔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 암석이. 그렇다면 이것도 한 가지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겠네요. 이 암석은 항상 검정색 다음에 갈색 다음에 흰색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아니죠. 여기 같은 경우는 검정색이 몰려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갈색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흰색이 몰려 있네요. 되게 불균일하게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어둔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원래 항상 선생님이 실시간 수업을 하잖아.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보여줄 게 좀 많아서 미리 찍어놓고 만나는 편이 너네에게도 편하고 선생님에게도 편하고 해서 이렇게 미리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방금 선생님이랑 같이 나갔다 왔죠. 나가서 뭐 공기, 그리고 암석, 그리고 뭐 돌멩이들, 그 다음에 흙탕물, 그리고 합금, 합성 금속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실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 첫 번째, 식초. 현미 식초예요. 네, 식초. 네, 아직 개봉 안 한 새 거입니다. 새 거. 네, 새 거 사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유. 네, 우유. 상표 가려야지. 요걸 가려야 되나? 네, 우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생님 집에서 가져온 소금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일단 살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식초를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여기 식초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 반사가 돼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어쨌든 식초 한번 넣어볼게요. 요거를 따서 식초 냄새 엄청 나겠네요. 흑. 됐다. 어우, 식초 냄새가 네, 엄청 나는데요. 요거를 이제 식초 여기다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네, 여기 ASMR이에요. 이 정도만. 네, 약간 식초가 지금 담겨 있습니다. 냄새가 엄청 나겠어요. 이 친구를 담아놓고 이번에는 두 번째 친구는 우유입니다. 우유도 한번. 식초 냄새와 우유 냄새가 동시에 나겠네요. 우유도 따라볼게요. 식초와 비슷한 양으로 이 정도. 네,
우유도 따랐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친구는요. 세 번째 친구는 물입니다. 미리 받아왔어요. 물.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친구는 소금물인데요. 이거는 일단 지금 그냥 물이거든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아까 보여준 이 소금을 넣어서 소금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카메라를 내려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소금물에다가 소금을 살짝 퍼서 소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물을 이 정도? 이걸 잘 섞어줘야 소금물이 되겠죠? 완벽하게 녹았습니다. 아까 알갱이들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알갱이가 하나도 없죠? 완벽하게 녹은 소금물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함께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것들이 어떤 종류의 물질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밖에서 봤을 때 흙탕물 같은 경우는 얘들아, 서울의 흙탕물과 부산의 흙탕물이 서로 다를 수가 있죠. 부산에 비가 더 많이 왔다면 더 막 질퍽질퍽한 흙탕물일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비가 조금 부산에 비해 조금 왔으면 서울에는 좀 더 비교적 약간 흙만 섞인 그런 흙탕물일 수 있잖아요. 지역별로 흙탕물이 다를 수도 있어요. 또는 런던의 흙탕물과 프랑스 파리의 흙탕물이 다를 수 있죠. 그렇죠? 흙탕물은 섞인 비율이 다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불균일 혼합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식초 볼까요? 식초? 얘들아, 식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식초를 너네가 사서 먹잖아. 식초를 그냥 마시진 않지만 식초를 사서 먹잖아요. 근데 이 식초가 뭐 지역별로 파는 곳마다 다 다르면, 다 맛이 다르면 어떨까? 난리 나겠죠. 민원 폭발이지, 민원 폭발. 그렇기 때문에 식초는 항상 동일한 맛을 유지해야 돼요. 물론 뭐 현미식초나 양조식초 이런 종류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맛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요 안에서 봤을 때도 여기 요만큼 위에 있는 식초랑 여기 안에 있는 식초 있죠? 얘네 둘이 맛이 다를까? 아니지, 같죠? 얘네 둘은 맛이 같을 거예요. 식초는 그러면 완전히 한 가지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순물질일까? 어떨까요? 식초는 한 가지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순물질일까요? 그건 또 아니랍니다. 그건 또 아니고요. 식초는요, 순물질은 아니고 아세트산과 물이 만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식초예요. 그래서 얘는 혼합물이긴 하지만 아무렇게나 섞인 불균일 혼합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깥에 있는 소금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소금물은요, 이 소금물은 선생님이 방금 완벽하게 모두 소금을 녹여버렸어요. 이 물에다.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완전한 소금물이 되었는데요. 얘는 일단 너네가 봤듯이 내가 물에다가 이 소금을 섞은 거예요. 그죠? 그치? 소금이 화학식으로 뭐지? 염화나트륨이죠? 염화나트륨 NaCl. NaCl과 H2O를 섞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일단 당연히 혼합물인 건 너네가 알고 있었을 거야. 그치? 당연히 혼합물인데 근데 여기서 잠깐 이 친구는 불균일일까 아니면 균일일까? 잠깐 생각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보면요. 이 소금물은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소금을 내가 한 스푼 넣었단 말이야. 한 티스푼. 이거 티스푼인데 내가 소금을 한 티스푼을 여기다 딱 넣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저어줬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잘 저어줬더니 이 친구는 위에 여기 윗부분이랑 요 아랫부분이랑 소금물의 맛이 다를까? 전체적으로 나는 딱 한 스푼을 넣었어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동네, 윗동네 친구들, 아랫동네 친구들, 뭐 옆동네 친구들 모두 한 티스푼을 받은 소금물일 뿐이에요. 그쵸? 전체 농도는 소금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한 스푼을 더 녹이면 그건 한 두 스푼을 녹인 좀 더 진한 소금물이 되겠지만 이 안에서는요. 균일하게 소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친구 역시 균일 혼합물입니다. 어디? 뭐 이 부분, 여기 이런 부분들의 짠맛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 친구 역시 균일 혼합물로 봐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은 어떨까요? 물은 무슨 물질일까?
네, 이 물은요. 물로만 이루어져 있죠. 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쵸? 먼지 조금 들어갔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론적으로 물만 보자면 물은 순물질에 해당합니다. 한 성분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유를 보겠어요. 네, 우유. 와, 우유 먹고 싶죠? 하지만 비커가 더러워요. 네, 이 우유는요. 어떠냐면 지금 여기 성분표를 한번 볼까? 성분표를 한번 보면 네, 상표 잘 가리고 네, 성분표를 봐줄게. 네, 성분표에 보면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단백질, 칼슘 뭐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치? 여러 가지가 섞인 거. 이건 혼합물, 순물질. 네, 이거 역시 혼합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혼합물이지만 얘는 균일인지 불균일인지 한번 따져봐야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게 균일 혼합물이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유도 그러면 식초처럼 똑같이 파는 건데 쟤도 맛이 다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쟤는 균일 혼합물이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친구는 얘들아 본인의 특성이 명확한 친구들 있지. 본인의 특성이 명확한 친구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섞여서 있어요. 완전히 섞이지 않아요. 아세트산과 물은 완전히 섞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식초는 완전히 하나가 된 거야. 소금도 물에 완전히 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물과 식초는 균일 혼합물에 해당하지만 반면에 우유 같은 경우는 얘는 이것들이 완벽하게 섞일 수 없어. 완벽하게 섞인 것 같아 보이지만 완벽하게 섞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유를 좀 오래 냅두면 어느 부분만 더 덩어리지고 어느 부분은 좀 묽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너네는 한참 클 때라 우유를 그냥 보기만 하면 다 마셔버릴 수 있지만 우유가 좀 오래 지난 거는 어디는 좀 덩어리지고 어디는 좀 묽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완벽하게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물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부터 PPT 같이 보러 가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 네, 가볼까요? 네, 선생님이 한 가지 보여주지 않은 게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선생님이 액체란 액체는 모두 보여줬는데 한 가지 고체를 하나 안 보여줬어요. 바로 방금까지 계속 썼던 소금인데요. 네, 소금을 이렇게 한 스푼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소금을 선생님이 가까이 보여줄게. 카메라. 네, 여기에 소금이 보이시죠? 이 소금은 얘들아 우리가 1학년 때 고체라는 건 배웠어요. 네, 고체라는 건 배웠는데 이 친구들은 혼합물일지 아니면은 혼합물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소금은 화학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NaCl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이 NaCl은 나트륨과 염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쵸? 이렇게 두 개가 섞였다고 무조건 혼합물인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둘이 합쳐져서 하나의 분자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분자 한 종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소금은 순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순물질이에요. 순물질 소금. 굉장히 짜겠죠? 굵은 소금입니다. 네, 어쨌든 이 소금도 순물질이라는 거 알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런 등장. 네,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여기 써있듯이 주변에 있는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해서 할 건데요. 네, 지금 우리가 방금 전까지 선생님과 함께 밖에도 갔다 왔고 그리고 여기 학교에서도 선생님 방송실에서 물, 소금물, 식초, 우유 이렇게 네 가지까지 다 관찰을 하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리만 한번 해본 후에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주변에 있는 순물질과 혼합물을 볼 건데 물질의 종류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물질의 종류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의 분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순물질과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혼합물이 있어요. 알겠죠? 이때 이 순물질은 뭐뭐가 있냐면 우리가 방금 봤던 소금을 포함해서 구리성, 그리고 물,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보여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반면에 혼합물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공기, 합금, 그 다음에 암석, 그리고 소금물, 식초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쵸? 순물질과 혼합물에서도 두 가지씩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순물질은 두 가지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네, 호단소 물질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분자긴 하나의 분자인데 H2, 뭐 O2 이런 식으로 단 한 가지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화합물이 있죠. 소금, NaCl, 염소와 나트륨 이렇게 두 가지가 만나서 하나의 분자를 이루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단소 물질에는 뭐가 있냐면 Cu, 구리,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화합물은 뭐냐면 화합물은 소금, 방금 얘기했던 NaCl 혹은 H2O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네, 소금과 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혼합물을 볼 건데요. 혼합물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혼합물이 균일하게 섞였니? 해서 균일 혼합물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균일하지 않니? 이러면 이건 뭐예요? 불균일 혼합물이죠.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균일 혼합물을 예시를 보면요. 소금물, 아까 봤죠? 소금물, 그 다음에 식초,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보고 왔던 공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불균일 혼합물의 예시로는 너네가 당연히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흙탕물, 그 다음에 우유, 그리고 암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방금까지 밖에 야외 수업까지 하고 왔는데 까먹진 않았겠지? 네, 다 이해했으면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네, 학습지에 이거 그대로 표가 있어요. 이거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번을 한번 볼 건데요.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네, 이제 물질들이 나올 거예요. 물질들이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한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 7가지를 보고 얘네들을 잘 분류를 해보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일단 물질 불러볼게요. 네, 물질 나와주세요. 네, 에탄올, 산소, 설탕물, 바닷물, 철, 우유, 그 다음에 물 이렇게 7가지를요. 네,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볼 건데 어떻게 나눌 거냐면 순물질과 혼합물 이렇게 나눠볼 거예요. 일단 얘네를 나누려면 일단 한쪽으로 다 정렬을 시켜놓은 다음에 해야겠죠. 이렇게 정렬을 시켜놓은 다음에 순물질과 혼합물 표를 가져오겠습니다. 박스. 네, 순물질 박스, 파란색 박스, 그 다음에 혼합물 박스는 와인색 박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넣어볼 거예요. 일단 에탄올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에탄올은 어디에 들어갈까? 일단 에탄올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네, 에탄올은 여기 보면요. 바로 순물질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에탄올 순물질이에요. 이 에탄올과 물을 섞은 게 술이죠, 술. 그쵸? 그래서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밑에 있는 산소 보겠습니다. 산소. 산소는 어디로 갈까? 산소. 네, 여기. 네. 순물질에 갔죠. 순물질이에요. 산소도 O2. 그 중에서도 호단소 물질이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설탕물 한번 볼게요. 설탕물은 어디로 갈까요? 설탕물, 순물질이야? 네, 혼합물이죠. 설탕물은 혼합물에 해당합니다. 설탕과 물이 섞인 거지.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그 다음에 바닷물은 어떨까? 일단 바닷물 먹으면 어때? 짜지? 소금물이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바닷물은 네, 빙글빙글 돌아서 혼합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철을 볼 건데요. 철이 이미 와버렸어요. 네, 철은 바로 순물질이죠. Fe 해가지고 순물질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유 볼 건데요. 우유는 어디냐면, 네, 우유는 혼합물이죠. 혼합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물은 어디예요? 물은 H2O. 하나의 분자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순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순물질이요.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순물질에는 에탄올, 산소, 철, 물 이렇게 써주시고요. 혼합물에는 설탕물, 바닷물, 우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써주세요.
네,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왜냐면 이 영상은 미리 제작이 되었지만 실시간으로 내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적어주시고 넘어가 볼게요. 이제 두 번째 물질의 특성을 볼 건데요. 물질의 특성에는요. 일단 물질의 특성의 의미를 알아봐야겠죠. 물질의 특성이란 뭐냐면 그 물질만이 많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특성이에요. 고유한 특성이 중요합니다. 거기다 일단 써주시고 물질의 특성 옆에 물질의 특성에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4가지 종류. 4가지 종류가 있고요. 거기 밑에 이제 예시가 있죠. 그 예시에 4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은 다음에 넘어가도 될까요? 저는 여러분의 말이 들리지 않지만 들리는 것처럼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특성을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고요. 넘어가서 예시 4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예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밀도입니다. 밀도. 첫 번째가 밀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용해도입니다. 용해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끓는 점입니다. 끓는 점. 세 번째 끓는 점. 네 번째가 바로 녹는 점이에요. 녹는 점. 네 번째는 녹는 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주면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예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우리가 앞으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격파를 해서 나갈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너네가 찝자면 밀도는 솔직히 좀 쉬워요. 밀도는 괜찮아. 그리고 몇 번 들어봤잖아. 그 다음에 용해도가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끓는 점은 끓는 점 괜찮죠. 끓는 점과 녹는 점은 거의 비슷한 의미로 배우는 건데 요건 괜찮고 용해도가 조금 어렵지만 말이 어려운 거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따라올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들이 적용되는 거는 뭐냐면요. 적용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이거를 적용해서 뭘 찾냐. 뭘 찾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 이거를 적용해서 도대체 뭘 찾니?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물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잖아. 그래서 그 고유한 성질을 알면 이 물질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냄새도 못 맡고 에탄올이랑 물이랑 이렇게 있어. 색깔과 양이 똑같아요. 그러면 뭐가 뭔지 모를 수 있죠. 이거에 독특한 그 물질만의 성질을 가지고 이 물질이 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뭘 알아낼 수 있냐면요. 두 번째로는 섞여 있는 혼합물 있지. 우리 아까 배웠던 혼합물. 그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하는 방법은 중단원 2에서 배울 거거든요. 얘는 중단원 1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할 거고 이 친구는 중단원 2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를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물질의 특성을 배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알면 됐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오늘은 끝이에요. 간단하지? 오늘은 끝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202페이지부터요. 205페이지까지 나갈 건데요. 여기는 이제 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이 이게 밀도와 관련이 있는 그림인데 이 밀도를 공부할 거니까 학습지 꼭꼭 준비하시고요. 선생님이 이제 6단원 다 미리 나눠주긴 했지만 학습지도 올려놨잖아. 그래서 그거 뽑아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컬러가 갖고 싶으신 분은 그거 뽑아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뭐 PDF로 한다, 태블릿으로 한다 이런 친구들도 그걸로 다운받아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